안녕하세요.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HLB가 상한가에 들어가며 주주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최근에요.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불발 이슈가 나오게 되며 하한가가 2번이나 진행이 됐죠.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건지 과연 세력들의 의도가 무엇일지 주주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무엇보다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계실 테고요. 그리고 HLB 7월 말에 다가오는 리보세라닙의 F데이 승인을 기대하셨던 주주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베팅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될지 고민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요.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력과 맞춰서 또 주가의 성질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오늘 영상 꼭 필독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매도 타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HLB가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기존 CR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F대의 불발을 나타냈던 중국 공장에 대한 문제점이 거의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간문 속에서는 F데이 허가를 받을 완제 공장에 대한 허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허가 자체가 7월 말 우선은 날짜가 7월 23일이라고 나오는데요. 7월 23일에 다시 한 번 더 재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주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도와드렸냐면요. 보시면 13시간 전에 촬영한 영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결정적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HLB가 바닥이라는 신호를 나타냈고 세력들도 다시 한 번 더 HLB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주가가요. 갭상승을 할 때 그리고 갭하락을 할 때 이 공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보시는 것처럼 갭하락을 하면서 이 구간에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구간의 공백을 채우러 갈 수 있기 때문에 HLB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무엇보다 이 리보셀라닙 자체도요. 중국에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약입니다. 결국에는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 공장이다 보니까 또 중국 바이오하고 미국 바이오, 이제 미국 정부하고 조금 차질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FDA 불발이 났지 실제로는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FDA 승인을 받은 이 약물까지 CDMO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HLB의 기대감은 아직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4월 15일에 촬영했던 영상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때도 주주분들과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잡고 주가의 상승을 끌고 나갔는데요. 여기서도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개파락을 하면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 매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매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결과 주가가 이런 식으로 눌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타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전에 어디까지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패닉셀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주주분들의 이 피 같은 돈 솔직히 HLB를 믿었던 주주분들께서는 실망감이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영상 촬영하며 타점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왼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주주분들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게 가치 있게 갈 수 있도록 타점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함께 힘내자라는 마음 담아서 하반기 이제 시작입니다. 하반기 이제 시작인 만큼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같이 함께 꽉 잡을 수 있도록 댓글에도 힘내보자, 힘차게 나아가보자라는 마음 담아서 댓글에 힘이라고 한 글자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구간을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냐면 우선은 저는 갭을 채우는 이 자리 보이시죠? 5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과거의 내용을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2년 전이었는데 하한가를 2번이나 갔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패닉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집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한 번 더 비중을 채워주시고, 물론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HLB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갭을 채우러 가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한가 두 번을 가고 갭을 채웠다가 주가가 밀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서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갭을 채우러 가는 5만 원 가격대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추가적으로 수급 붙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둘 수 있는지, 만약에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를 돌파하고 위로 안착하게 되면 이평선도 수렴을 하면서 재차 신고가 69,400원이라는 가격대를 한 번 더 도달하러 갈 거예요. 그게 아니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저항이 나오게 되며 상단에 쌓여있는 이 구간의 매물대 보이시죠? 횡보를 하면서 세력들이 쌓아놨던 이 매물대에서 저항이 나왔다가 눌리고 재차 올라가는 그 움직임을 우리가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있죠.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까지 한 번 더 끌고 나갈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면 HLB 저항이 나왔다가 재차 반등을 노리는 그 기회를 꼭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이 주가가요, 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대감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믿고 계신 주주분들께 큰 상처가 되실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렇게 주주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피 같은 돈을 잃지 않도록, HLB 실망감이 크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어제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께 패닉셀 금지 신규 진입자분들께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타점들을 함께 하실 분들 항상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보러 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타점들, 시장에 대한 업황,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브리핑을 공유하고 있으니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숫자 1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세요. 주주분들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회 잡아서 이 흔들리는 장 안에서 롱런할 수 있도록 이 전략들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010-2456-8354로 숫자 1번이라고 한 글자 꼭 남겨주셔서 주주분들께서 같이 함께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HLB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보여드린 오늘 이 완제 공장에 대해서 지금 차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과거의 내용을 꼭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6월 말에도 나왔던 기사고요. 그리고 4월 달에도요, 지금 HLB의 CDMO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HLB가 적자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 적자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적자폭을 해결하기 위해서 CDMO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CDMO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어떤 기업의 약물을 만들어주고 있나라는 걸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FDA 승인난 약물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죠? FDA 승인이 난 약물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건 결국에 HLB의 주가 방향성과 그리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HLB가 아직 이 기대감 자체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바라보지만, 우리가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셨을 때, 왜냐면 HLB가 지금 여러분들께 3번이나 실망감을 드렸죠. 2024년에도 성공할 거다라는 수많은 언플이 있었지만 결국에 성공하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여기서도요, CRL을 다시 한 번 더 승인했는데 주가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도요, CRL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했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한가를 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가 없더라면 주주분들께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7월 말과 그리고 이 공백을 채우는 구간에서는 리스크를 챙기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러한 전략들 주주분들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함께 타점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응 타점이 필요하신 주주분들,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놓쳐서 아쉬운 주주분들,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주주분들과 꽉 잡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만드실 분들은 저희 주식연구소 번호니까요, 1번이라고 남겨주셔서 타점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은 결국 과정보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시장이기에
그동안 구독자분들과 함께했던 기회의 순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타점들까지 긴 말보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드렸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우선 SK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는 코스피만을 향해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도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2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샀어야 됐는데 5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샀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주주님들 많으실 거예요. 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SK하이닉스 저평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모아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025년 9월 4일에 촬영했던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당시 SK하이닉스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가올 수 있어서 26만 8,500원이라는 주가에서 전략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당시 중요하게 봤던 이유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엔비디아 GPU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로는요, GPU와 HBM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D램과 낸드의 가격이 벌써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말이죠, 여러분들.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요.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주가에 바로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 SK하이닉스 26만 8,500원이 저평가이고 추후 매도를 하셔야 될 때는 증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때, 그리고 D램과 낸드의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전달 도와드렸죠. 그 결과 20만 원이었던 주가에서 현재 가격대까지 800%가 넘는 강한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바라보고 있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만큼 2배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증설 이슈와 D램과 낸드의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더욱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전략이 중요한데 최근에도 이 부분에 있어 구독자분들께 타점 안내를 전달 도와드렸죠. 6월 26일에 촬영했던 영상을 보여드리자면요. 오늘 차트에서 조정에 대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요. 200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와 200만 원에서 타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당시 말씀드렸던 주가가 270만 원 가격대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저가가 얼마였죠? 보이시죠? 204만 5천 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아래꼬리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 매물대의 상단 저항 구간에서 한번 밀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여기서도 구독자분들 7월 3일에 촬영했던 영상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주가가 밀리게 되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런 식의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하락에 대한 추세를 돌파해 줬을 때 그때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더 끌고 갈 수 있는 타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렸던 이유도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 월봉 차트 같은 경우 캔들 하나에 1개월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요. 3개월 연속 양봉 나오고 음봉 조정 주고 여기서도 양봉 나오고 음봉 조정 줬기 때문에 지금도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도지 캔들이 나왔고요. 한번 주가가 휘청거렸다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저는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 더 위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여러분들과 대비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30%가 더 저렴하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왼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신 주주분들께서 최근에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지금 이 시장을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010-2456-8354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타점 브리핑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략, 업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010-2456-8354로 숫자 1번이라고
모사로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근 ETF가 상장이 되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과거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는 가감하게 손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음해복리가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 조심스럽게 왜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큰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때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단에서 타점을 잡을 건데, 저가 라인 18,700원 부근, 그리고 2만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첫 번째 매수, 하단 라인에서 두 번째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그 결과 이렇게 저가 19,400원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세력들의 의도, 차트 안에 숨겨진 속셈들을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텅 빈 이 구간의 갭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건데, 저는 어디까지나 주주분들께서 편하게 타점을 잡는 이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 자체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의미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25일에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타점 시그널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세력들도 눈치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한 번 더 눌림이 나올 수가 있어서요. 당시 36만원 근처였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매도에 대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렸죠.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28만원과 25만원 가격대였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점 28만원 가격 근처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에 대한 추세를 돌파해 줄 수 있는지, 돌파하지 못하고 후실적을 기록했는데 윗꼬리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납이 나오고 세력들의 횡보가 재차 이어져 나오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주식은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요. 7월 2일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나올 거고요. 주가 28만원 가격대에 도달한 거 보이시죠? 볼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는 전략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을 더 보여드리자면요. 하나오션도 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멀미가 났던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보시면 이 등락률 자체가 25%, 30%가 가까이 되는 만큼 이 세력들의 의도를 모르게 되면 세력들의 흔들기에 있어서 많이들 당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요, 6월 17일에 영상을 촬영했었죠. 이때도 여러분들 여러 차례 저항이 나왔던 구간에서, 여러 차례 저항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매도를 했다면 우리는 월봉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보셨을 때 커다란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이 독일이 수주 잔고가 꽉 차도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점, 이제 TKMS가 경쟁사인데 자회사인 아틀라스가 해킹 우려가 이미 외신 기사에서 번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구독자분들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신 주주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어디까지나 010-2456-8354로 숫자 1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전략 브리핑뿐만 아니라 주식은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 전략과 시장에 대한 흐름들 빠르게 캐치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저 분석했던 내용 이어서 지켜보신다면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바꾸는 전략, 또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이 속셈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요, 이 HLB를 보고 실망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세력들에게 흔들렸었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제 이름도 한 걸음이라고 지은 이유가 여러분들과 HLB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선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간의 갭을 채우고
돌파를 하고 재차 수렴하면서 신고가를 가는 이 신고가 69,400원을 가는 움직임이 나오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났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하단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지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주주분들께 가감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감한 내용들이 오히려 더 시원하실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세력들이 올릴 마음이 없다, 확실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주분들께 이러한 내용들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주주분들께서 HLB 관련 타점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업황,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잡고 싶은 분들, 기회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 010-2456-8354로 1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셔서 같이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주분들 다음에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